안녕하십니까. 박스경제TV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김영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에서 8시로 바뀌었죠. 1시간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교육이나 뭐 이런 주식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요즘 너무 많죠. 그래서 제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이 1시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은 한 7시, 8시에 나갈 것 같아요. 네, 아침 7시에서 8시에 필요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시장 적시성을 위해서 제가 장 마감 8월 2일 장 마감을 같이 드리면서 같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에서는요, 시황 및 업종, 종목 분석, 이슈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내용이나 관련된 질문, 방송 자료, 종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죠? 카메라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하셔가지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됩니다. 바로 이런 거 바로 실행해서 같이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방송 녹화 방송입니다. 오늘 8월 2일날 지금 녹화 방송 하고 있고요. 방송 나가는 건 8월 3일날 나갈 것 같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 참여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가지 내용 얘기 드리는데, 오늘 같은 날이 상당히 좋은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이.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난리도 아니죠. 오늘 갑자기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뭐 있냐? 자, 오늘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요즘 시장이 좋은지 종잡을 수가 없다. 오를지 떨어질지 종잡을 수가 없다. 도대체 왜 떨어지느냐에 대한 궁금함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요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들, 원인들, 시장이 어떤 이유로 밀리고 떨어지고 하고 있고, 그거 다음에 또 다음 이슈는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 시황, 그다음 종목들 위주로 좀 오늘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종목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 분석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종목 스위치라는 게 저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가 스위치라는 게 오늘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요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수익은 잘 나는데 매도하면 더 올라가요. 수익실을 하면 더 올라갑니다. 지금 연타 3연타 맞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뒤 후반부에는 아마 교육을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교육 추가하려고 하니까 교육 강의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강의는 각 투자자별 매매 주체, 그 다음에 증권업 분석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증권업 분석 두 번째 시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업 분석 첫 번째 시간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거 좀 계속 해달라. 이거 정말 재밌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재밌는 내용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먼저 전체적인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봤지만, 오늘 코스피가 0.46%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이 0.63% 상승 중이고, 오늘 근데 시장 주도는 누가 하고 있냐? 시총 상위주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아까 4%까지 올랐는데, 좀 밀렸네요. 3.56%, 3.12% 정도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쭉 좋은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개인 투자자들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겠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 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다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시장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행복하실 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쵸?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건 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돌파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드시 꼭 보셨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예전에 하도간이 강조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좋은데, 오늘 특징적인 게 LG화학이 조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차트가 월봉이네요.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화한 다음에 지금 반등 오늘 살짝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괜찮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모더나랑 mRNA 백신, 코로나 백신 때문에, 코로나 백신, 서로 협약했다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하겠습니까?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겠죠. 당연한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괜찮게 현재 흐름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셀트리온도 상당히 좀 괜찮죠. 셀트리온도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바이오시밀러 3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수출이 상당히 잘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7월달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7월달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가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7월달 수출이 엄청 늘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조금 더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좋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오늘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쏘고 있어요. 오늘 7천억 넘게 쏘고 있죠. 금융투자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예, 기관에서 금융투자는 뭐다? 예, 프랍딜러들 위주, 예, 자기 계정 매매, 자기 자본 매매, 고유 계정 매매 위주 트레이더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상당히 오늘 많이 쏘고 있죠. 그동안 많이 팔았어요. 이 중으로 사는 건 더 사야 되는데 원래. 예. 얘네들이 좀 매매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매매 못하는 것 같고, 예, 요즘 들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이는데, 왜냐면 시장 고점에서 자꾸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자꾸 매도하고, 예, 약간 이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고, 반대로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이 1만 계약 순매수. 외국인이 선물에서 1만 계약 순매수란 얘기는 뭐냐? 환매수. 기존에 매도한 거 청산해서 예, 다시 매수로 바꿔놓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수익 실현, 매도한 거 수익 실현하고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늘 개인이 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좀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 섹터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가 델타 변이가 좀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은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이제 뭐 별 수 있냐, 뭐 그냥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죠. 예, 코로나랑 동거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자, 코로나랑 동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확진자가 쭉 그냥 가다가 지난 주말에 19만 명 떴어요. 일일 확진자가 갑자기. 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미국 다시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이제 백신도 돌파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돌파 감염이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좀 시장에 결론적으로 백신을 결국은 맞아도 또 변이 나오면 또 다시 백신 만들고, 변이 나오고 또 백신 만들고, 이거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mRNA 백신은 mRNA 백신의 특징을 얘기 드릴게요. mRNA 백신은 이거 변이 바이러스 대응하기는 괜찮아요. 왜냐면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 바이러스에 딱 2달 정도면 백신 생산이 가능합니다. 백신 개발이 가능해요.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의 대처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mRNA 백신 쪽은 떼돈 번다. 돈 엄청나게 번다. 이거죠. 그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지난 주말에 백신 가격도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mRNA 백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키트랑 그래서 이것도 다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진단키트 관련 중에 시젠이 2% 정도 올랐었어요. 올랐는데 장중에는 한 4% 갔던 것 같은데, 그쵸, 한 5% 갔네요. 5% 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결과적으로 진단키트는 꾸준히 잘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오늘 좀 밀린다는 게 좀 의아한데, SD 바이오센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공략 종목으로 저희가 좀 보려고 해요. 아직 공략 시점 아직 안 잡았는데, 왜냐면 이제 SD 바이오센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종목 SD 바이오센서 같은 게 시젠 한번 볼게요. 시젠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시젠 시가총액 3조 6천억이죠. 3조 6천억 원 정도 되고, 현재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한 해 매출액이 1조 2천? 1조 2천억 정도 나오네요. 1조 2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대로만 할게요. 원래는 예상치보다 좀 더 높은데. 자, 그 다음에 SD 바이오센서로 비교해 볼게요. 이 역시 둘 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인데, SD 바이오센서는 3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시젠의 약 2배 이상. 그럼 시젠의 시가총액의 2배 이상 되는 게 원래 정답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자 3조짜리가 자 3조 6천억짜리에 곱하기 2 하면 7조 8조는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SD바이오스 시가총액 얼마다? 6조가 안 된다. 그럼 약 한 2조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쵸? 2조 정도 업사이드가 있으면은, 그러면 6조에 2조면 3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
그래 따지면 SBI 센서는 공략할 타이밍 나오는데, 공략할 부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언제냐죠.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날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제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다가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너무 늦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라도. 자, 그래서 노란통 메신저에 제가 SD 바이오 센서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날짜랑 해가지고 같이 어느 때 공략하면 좋을지 한번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어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검색 허용해놨으니까 저희가.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봐야 될 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어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무려 13%를 쏴버렸는데, 참고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가 보유 종목입니다. 보유 종목. 오늘 mRNA 백신 때문에 결국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심각하고 델타 변이가 계속 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또 백신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임상 3상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기대하는 게 좀 있습니다. 현재 위탁 생산해서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쌌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이게 보유 종목입니다. 보유 종목인데 오늘 저희가 목표가 정해놨거든요. 목표가 뚫고 올라갔어요. 더 저희 수익 실현했는데 수익 실현 괜히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뭐 10몇 프로 정도 수익 실현했는데, 제가 수익 실현하고 추가적으로 더 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왜 여기서 멈췄냐?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전고점이 3월 19일날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전고점이 19만원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19만원 전에는 수익 실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를 잡았는데 뚫고 올라갔습니다.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재접근하면 됩니다. 재접근하면 되잖아요. 그쵸? 오늘 제가 3연타 맞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첫 연타가 뭐냐면 알체라예요. 알체라를 여기서 수익 실현했는데 이날 상 쳐버렸어요. 7월 20일날 그냥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쳐버렸고, 그 다음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시 밀렸는데 이게 좀 아쉽죠. 그쵸? 이거 일단 우리 매도했는데 상한가 간 거가 알체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또 가온미디어를 실적 발표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 급등하길래, 급등하는 가격대에서 목표가 잡아놓은 거에서 저희가 14,800원에 제가 수익 실현했거든요. 15,550원까지 갔어요. 수익 실현했는데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물론 그 전날은 좀 밀렸어요. 좀 15,550원 고가 돌파하고 다시 종가가 13,650원이었는데,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가 셋톱박스 관련 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강조해드렸죠. 셋톱박스는 왜 된다? 셋톱박스는 뭐가 된다? 셋톱박스는 당연히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번에 다 들어오면서 전부 다 셋톱박스 다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바꿔야 되는데, 셋톱박스 가온미디어가 전세계 3대 셋톱박스 회사예요. 한 회사가 또 거의 없어요, 이거. 그래서 가온미디어가 뭐 그냥 실적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그냥 엄청나게 아마 실적 나올 거다. 이거 월 초부터 드렸어요. 연초부터 드렸던 종목이고, 연초부터 가온미디어 얘기 드렸었던 종목이고, 연초로 대비하면 지금 뭐 거의 한 2배 넘게 올랐죠. 2배 넘게 올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공략해서 딱 수익 실현하고 끝났는데, 상한가 쳐버렸어요. 상한가 쳐버리고, 지금 매도하고 상한가 한 게 지금 2연타로 걸리고, 3연타는 뭐냐, 이거.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이건 뭐 상한가 안 가서 다행인데, 이거 시가총액이 크니까 상한가 못 가겠죠, 당연히.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요즘 수익 실현만 하면 그냥 다 급등해요. 그래서 좀 매도 타이밍을 좀 우리가 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손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수익 실현을 한 건데, 매도 타이밍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 전체 분위기는, 사실 우리 노란통 메신저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노란통 메신저 빨리 참여하셨던 분들은 요즘 시장 상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주말 팍센저 TV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클래시스 한번 볼래요? 클래시스 오늘 클래시스 오늘 쌌어요. 또 15% 쌌어요. 또 위로 싸버렸습니다. 클래시스 오늘 클래시스부터 해서 오늘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종목이나 오늘 다 급등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의료기 관련주예요. 의료기 관련주 중에 뭐 탈모, 그 다음에 뭐 피부 관리 관련된 의료기 관련주들인데 전부 다 오늘 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 웨이크 리포트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하고 같이 이제 그 목표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래시스 봤던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쌌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수익 실현 끝나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조했었던 종목들 중에 아직 안 간 종목들은 지오소프트 같은 게 있습니다.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직 현재 보합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오늘 또. 예,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노란색 메신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보유 종목도 뭐가 있습니까? DBIT 한번 볼게요. DBIT 같은 경우는 시적 발표까지 가져간다, 무조건. 제가 얘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시적 발표 때문에 저희가 사실 DBIT이 저희가 한 이쯤에서 매수했을걸요. 한 5만원, 6만원대 초반,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 초반에 아마 매수했을 텐데, 여기 지금 쭉 달린 다음에 우리가 6만 8,500원까지 갔는데 매도 안 했어요. 예. 왜 우리 목표가 더 높으니까 7만원대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시적 발표 차이에 이제 좀 밀렸는데 저희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 그냥 보유다, 그냥 보유다. 근데 오늘 지금 다시 64,100원까지 쏘고 있죠. 근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봅니다. 실적이 워낙 좋을 거기 때문에. DBI텍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고, 예, 비메모리 반도체가 기술력이 이제 8인치가 있고 8인치 12인치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DBI텍은 8인치 전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12인치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CPU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 8인치는 뭐냐면 조그만 전자기기들 위주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계산기 이런 거 계산기 무슨 반도체가 이건 금융공학 계산기예요. 금융공학 계산기예요. 예, 브랜드가 보이면 안 돼서. 예, 금융공학 계산기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8인치예요. 예. 차량용 반도체가 8인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게 요즘 이제 DBI텍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무선 이어폰이에요.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가 바로 8인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년 1억 개씩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DBI텍 같은 경우는 실적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때까지는 간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우리가 실적 발표 때까지 끌고 가는 종목 중에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미 했는데 우리 끌고 간다 했는데 별로 안 올랐죠. 계속 보입니다. 예. 삼성전기 계속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 뭐가 있죠? 우리가 보유 종목 중에서 SKC가 하나 있어요. SKC가 우리가 실적 발표 때까지는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실적 발표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호실적 나올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왔기 때문에 KC텍 같은 경우가, 예, KC텍 같은 경우가 현재 우리가 지금 보유 종목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저희는 현재 거의 매수가거든요.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타이밍을 다 잡아드리니까 반드시 오픈 채팅방 밑에 하단,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반드시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KC텍 역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줍니다. 전공정 CMP 장비인데, CMP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원래 하던 거 우리나라가 국산화 시켜가지고 지금 애국 종목이에요. 제가 이거 KC텍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예. 전 국민이 한 주씩 사야 된다고, 이런 종목. 일본이 원래 이거 장비랑 소재 납품하고 있었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 국산화에 성공해가지고 KC텍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종목도 실적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까지 한번 계속 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반드시 이거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 메신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오픈 채팅방 QR코드가 있죠. 네, QR코드, 자, 카메라 꺼내서 카메라를 꺼내면 안 되죠.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실행하고 갖다 대기면,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QR코드 갖다 대기시면 바로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 보유 종목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요. 일단 보유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이 종목 없는데 나 이 종목 어떤 종목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제가 리뷰 한번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게 끝날 것 같습니다. 좋게 끝날 것 같고 오늘 신규 매수 종목이 하나 나갈 건데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공개를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오늘 이거 말고도 다른 섹터들 쪽에서 종목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철강주 좀 보고 있었는데 철강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밀려서 조금 하루 더 보려고 합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자국산 철강 규제를 하고 있죠. 자국 철강 규제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표가 차이신 제조업 PMI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오늘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이번 주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시장 원래 제가 이거 20분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20분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긴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하고 가야죠. 그쵸? 자 보시면 오늘 현재 8월 2일이잖아요. 8월 자 월초 매월 초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매월 초는 지표 발표가 많이 있다. 예. 매월 초는 지표 발표가 있다. 예. 지표 발표가 있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판매량 그 다음 수출 데이터 다 나옵니다. 지표 발표 중에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중국 차이신 PMI 미국 ISM 제조업 ISM 비제조업 제조업 둘 다 차이신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ISM이고요. 미국 ISM 제조업 한문으로 좀 해줄까요? 예. 그냥 하죠. 시간 없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지표들이 나오는데 오늘 차이신 PMI 자 중국 PMI 지표 중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PMI가 있고요. 중국 차이신이란 민간 회사에서 이거 언론사예요. 언론사인데 원래는 HSBC가 예전에 했었죠. HSBC가 했었는데 이제 집계를 이제 언론사 차이신에서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이신 PMI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물 연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 같은 경우는 주로 공기업 중국 정부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차이신 PMI가 더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국 PMI 같은 경우가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차이신 PMI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예상치보다 안 좋았죠. 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중국 차이신 제조 PMI가 51 예상하고 있었는데 50.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지표가 몰려 있다. 매월 초에 이번 주에는 또 뭐가 있냐면 또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금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농업 고용자 지수부터 해가지고 미국 ISM 지표도 다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은 주간이다. 그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황 설정할 때 반드시 유념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황 내용을 간략하게 맞췄는데 왜냐면 뒤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도 얘기 드릴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뒤에 이제 교육 내용을 좀 진행할 거니까 교육 내용까지 같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 쉬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쉬었나요? 예, 저는 한 1분 쉬었어요. 1분 쉬고 바로 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왜 밀리고 있는지 시장이 중국 때문에 밀리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팍스인지 TV 한밤에 기막힌 투자에서 제가 좀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내용을 좀 다시 압축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이거 얘기한 지 얼마 안 된 내용이라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발등에 도끼찍기 이렇게 좀 얘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 규제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정부가 규제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만 지금 살판났다. 예, 미국은 아주 그냥 웃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자, 왜 이런 게 시작이 됐는지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냐? 대부분이 자국의 시장을 닫아가지고, 예, 그래서 자국의 경쟁력 있는 그 기업들을 키운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장을 오픈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 중국에 침투하려고 한다. 그러면 구글 일단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예, 막아놓고 다 뭐합니까? 구글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다음에 자국에서 구글 같은 기업을 키워요. 예. 그 다음에 다 키운 다음에 구글한테 이제 들어와 볼래?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 방어가 너무 많아요. 시장 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같으면 중국에 사업 안 해요. 예. 예, 걔네들 뭐 지분 50% 갖기도 힘든데 최근에 중국이 금융자회사들 외국계 기업이 50% 넘게 해놓은 게 2018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허용했을 거예요. 2018년 보험업부터 예, 중국이 그러니까 외국 자본 비율을 50% 넘게 허용을 해줬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인가 그럴까요? 2018년인가 17년인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잘 계속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합작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예, 중국 기업들이 그걸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배달어플이다. 그러면 중국 기업이 배달어플로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메이탄디엠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 메이탄디엠핑 같은 경우는 사실 얘네들이 지네들이 이런 배달어플 지네들이 기술이 있어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만들었겠습니까? 예, 남이 해놓은 거 그냥 보고 베낀 거죠. 실제로 메이탄디엠핑은 배달의 민땡, 예, 배달의 민땡 많이 참고했다고 해요. 많이 보고 만들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우버 보고 똑같이 따라 만든 게 디디큐싱.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 다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알리바바는 미국의 아마존 보고 만든 기업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알리바바나 이런 우버랑 경쟁을 하지 않고 자국에서 경쟁을 못하게 외국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항상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커온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자꾸 미국 나스닥 가서 상장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 정부는 화날만 하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아놨더니 너네들은 커놓고 나서 넌 나스닥 가서 상장하냐?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 열받으면 한데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는 이미 나스닥에 상장했었고 중국 기업들 중에 대부분 홍콩 증시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정부가 좀 화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이제 엔트그룹이라고 알리바바의 자회사 중에 이제 핀테크 기업이죠. 핀테크 금융 쪽인 이 엔트그룹을 상장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보류시킵니다. 예, 보류시켜버린 게 첫 번째 시작이었고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우물한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위해서 미국에 상장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국에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커왔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외 자본을 땡겨놔야 그 해외 자본에 자본 투자가 돼 있는 기업들이 혁신을 요구할 거고 혁신에 참여할 거고 경영에 참여하면서 자국 기업이 해외에도 경쟁력이 생길 건데 그래서 이제 억지로 미국에 상장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중국 기업들도 이해가 돼요. 플랫폼 기업들도. 아니 왜 굳이 중국 주시장에서 상장해봐야 맨날 중국 애들이나 투자하고 있지. 외국 애들은 그렇게 투자가 많지 않잖아요. 중국 주시장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 개인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혁신이 좀 모자라요. 왜냐면 주주들이 원하는 것도 없고 주주들이 감시하는 것도 많지도 않고 혁신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투자가 돼야 뭔가 그쪽에서 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뭐 기술 호환을 해주든지 기술 제휴를 해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좀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꾸 미국에 상장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는 이게 해외 자본 유출 우려로 반대를 합니다. 계속. 아니 너네 우리가 계속 키워왔더니 너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겠죠. 대표적인 게 디추싱인데, 디추싱은 이제 우버가 이제 중국판 우버예요. 차량 호출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 IPO를 근데 디추싱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디추싱이 중국 정부 열받으라고 그냥 IPO를 강행해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열받아버렸죠, 중국 정부가. 그래서 디추싱을 상장을 하자마자 디추싱을 규제를 하죠. 차량 호출 서비스 할 때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너 개인정보 처리 잘못하고 있어, 너 빅데이터 너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어 해가지고 제재해버리고 디추싱 웹을 다운로드 못 받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디추싱 대폭나겠죠. 나스닥 상장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IPO 강행한 거에 대한 괘씸죄죠. 거기에 이제 메이탄 댐핑이 이제 배달 오픈을 하는데, CEO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탄 CEO가 이제 176억 홍콩 달러를 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겨우 해결해요. 근데 이제 이 메이탄 댐핑이 이제 디추싱에 독과점하고 있는, 디추싱이 약 90%를 차량 호출 시장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메이탄 댐핑이 디추싱의 차량 호출 서비스에 진출을 해버리니까 올해 이제 중국 정부가 메이탄 댐핑을 홍보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즉 이게 중국 정부가 중국 자국의 기업들을 계속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들이기 하고 있는데, 이거 공산당 개파 갈등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요거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 못합니다. 밤새도 못해.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려면 마오쩌둥부터 해가지고 등소평, 마오쩌둥 등소평,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뭐 공청단, 상하이방 뭐 다 얘기해야 돼. 태자당, 중국 공산당 개파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 역사 시간 가져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만 참고하세요. 제가 오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다음 중국 정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독과점 규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B2C로 알리바바가 시장 점유율을 이커머스 시장에서 60% 가지고 있어요. 거의. 징중닷컴이 한 20%, 알리페이가 페이 시장 50% 점유하고 있고요. 디추싱이 차량 호출 서비스 90%, 바이두가 검색 시장 60%, 텐센트 뮤직이 시장 점유율 75%. 텐센트 뮤직 이거 말고도 게임부터 해가지고 점유율이 엄청납니다. 여러 가지로 점유율이 엄청나요. 그 다음에 메이탄 댐핑이 음식 배달 시장에서 한 65%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디추싱이 있는 차량 호출을 메이탄 댐핑이 진출하니까 그건 또 승인해주고 또 장려해주고,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도 검색 2위인 요 회사를 인수하니까 또 요것도 같이 인수 승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최근에 이 플랫폼 기업들 규제에 관해서 이 규제를 하다 보니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규제가 되다 보니까 홍콩 증시가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우려, 이렇게 해가지고는 투자할 수 있겠냐. 그래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급락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급락했냐면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홍콩 항생지수거든요. 홍콩 항생지수인데 급락했죠. 쫙 급락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거 규제가 계속되면 큰일 난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해법을 좀 제시를 해줬죠. 즉 너네들끼리 서로 경쟁하면, 그러니까 서로 업종이 같지 않은 데서 크로스로 업종하고 크로스 업종하면서 서로 경쟁하면 그럼 봐줄게, 약간 이런 형태로 해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것 때문에 홍콩 증시가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반등이 그러니까 저점 잡은 거죠. 저점 잡아서 현재 지금 반등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근데 중국 증시가 밀렸을 때 한국 증시는 왜 밀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왜 밀리냐? 자, 왜 밀리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MSCI 전체 월드 인덱스나 저기 EM마켓 지수 보면은 각 나라마다 비중이 있어요. 전부 다 투자되는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 100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에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다, 아니면 아시아 EM마켓 펀드다, 아니면 뭐 MSCI EM마켓 펀드다 하면은 전체 각 기업들마다 각 나라별로 그 시장에 대한 비중이 있는데, 홍콩이나 이제 상해 종합이 밀리면은 그 비중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 비중이 줄면 한국 비중도 자연스럽게 같이 맞춰서 줄여야 비중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프로그램 기계적인 매매 물량들이 많았었다. 그래서 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밀리면 글로벌 중에 어느 한 곳이 밀리면 특히 EM마켓에 보면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중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밀리는데 괜히 한국은 같이 유탄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 중국이 안 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안 밀려야 되는데 중국이 안 밀리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 중국이 안 밀리는 상황은 이런 해법이 나오는 경우. 예. 그래서 이 해법이 조금 나오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항생이 0.81% 반등, 예, 그 다음 상해종합 1.6% 상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0.65%, 0.65%. 오늘 또 뭐야? 오늘 둘 맞춰서, 예, 8월 2일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0.65%씩 똑같이 올랐네요. 네, 이거 왜 이러지? 요즘? 예,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이, 지수 똑같이 밀리더니 이번엔 똑같이 올랐네요. 네, 일단은, 예, 형하고 어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일단은 요런 형태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시장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 결론은 상해종합이나 항생이 돌아야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중국 증시 반등하는 타이밍, 반등하는 재료가 지금 현재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어느 정도 여기서 좀 일단락 되지 않나. 그리고 결국은 지수가 결국은 버텨야 되는데 결국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지표를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지표 발표하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중국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짜실 때는 그래도 중국에서 이 부분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도,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도 지금 검색시장 2위인 기업 인수하면서 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방향.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걸 독과점, 한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하는 걸 별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길들이기, 길들이기가 거의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방법이 나온 상태다. 그러면 이제 좀 시장은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진행돼서 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은 왜 밀리는지 얘기는 좀 마쳤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교육 내용을 좀 진행할 겁니다. 각 투자 매매 주체 동향에 대해서 교육을 좀 진행할 거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연이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내용이나 이슈 같은 거 관련해서 좀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 오른쪽 하단 QR코드 있죠. 오픈 채팅방,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QR코드에 있으니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랑 이런 거 다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 교육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굿모닝 성우투자야치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김정철 본부장, 저 이번에 이제 교육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지난번에 계속했던 각 금융기관에 하는 일을 통해서 알아보는 각 투자자별 매매 주체들의 특징, 요런 얘기들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바로 요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지만 바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매 동향, 현재 매매 동향에서 기관에서 투시는 어떤 곳을 의미하는 거고, 상업펀드를 뭘 얘기하는 거고, 금융투자는 어떤 애들이 매매하는 거고, 보험은 어떻게 매매하고, 은행은 어떤 스타일로 매매하고, 연기금은 어떤 스타일로 매매하고, 연기금과 공제회들은 어떤 자금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면서 각 금융기관이 하는 일들을 같이 배워봐야 알아야, 그래야 금융기관 단순히 얘는 매매 특징이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애우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애우는 꼴밖에 안 되면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각 금융기관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네들 매매 이렇게 하는구나, 증권업의 구조는 이렇구나, 증권업 메커니즘은 이렇구나 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다. 그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또 알면 또 뭐가 어떤 장점이 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걸로. 자, 증권업에서, 여기 있잖아요. 투자에 사기를 안 당하려면 증권업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 알면 투자에서 사기를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보통 투자에 대해서 증권 쪽에서 나 좀 뭐 좀 합니다. 우리가 뭐 있어요. 우리한테 돈 맡기세요. 예, 우리가 수익 보장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런 애들은 이제 실제로 투자 쪽에 실제로 제도권에 있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왜냐면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해요. 무서워가지고. 예.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주식 투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증권시장의 메커니즘 아시는 게 투자의 메커니즘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계속. 그 다음 제가 또 얘기 드린 거, 나 증권업 취업하고 싶다. 증권업 쪽에서 좀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 들어보시면, 왜냐면 요 내용, 그러니까 주식시장, 증권회사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대학생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나 그냥 막연하게 나 증권회사 가고 싶어요 하고 증권회사 어디서 쓰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그냥. 다 떨어져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인사부에 있어봐서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증권회사에 원서를 쓸 때는요, 내 목표가 뭔지 정확히 정해놓고 가야 돼요. 증권회사 하면 뭐 증권회사 다니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증권회사에 원서를 쓰려면 최소한 내가 애널리스트를 꿈꾸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펀드 매니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운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딜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영업을 하려고, 리테일을 영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홀세일 영업하려고 하는 건지, PB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정해야 돼요. 이거를. 대부분 정해서 써요. 대부분의 이제 이제 좀 합격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저는 애널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분석을 했었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공부했고, 자격증 공부해서 어떤 CFA 뭐 같은 거를 좀 공부했었고, 그러면서 얻었던 경험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PB 하고 싶다는 사람이, 멋있는 PB가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증권 분석사를 공부했대요. 웃긴 거예요, 이거.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주식 분석을 잘하는데요. 잘하는데 PB가 되고 싶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땐 전혀 안 이상하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전혀 분야가 안 맞는 거예요. 분야가 안 맞는 직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증권 쪽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리테일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럼 내 리테일 영업 능력에 대해 집중해서 쓰셔야죠. 그렇죠? 근데 난 리테일 영업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매매에 소질이 있다. 이상한 거야, 이건. 딜링이나 그럼 펀드 매니저를 가야죠. 운용부서에 운용부서 있는, 운용사에다 써야지. 원서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뭘 하면은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막연하게 하면 왜 안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써요. 근데 여기에 정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고 취업에 증권업 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파다 보니까 미리 알아요, 다 이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원서를 써더라도 우리 뭐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원래 내가 이쪽에 꿈이 있었고 이 업종이 어떤 게 분류되어 있고 어떻게 메커니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직종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다 씁니다. 그 사람하고 막연하게 쓴 사람하고 두 개 비교해봐요. 누굴 뽑겠습니까? 당연히 막연하게 쓴 사람 안 뽑죠. 이따 보자마자 증권업에 관심 있었다는데 뭐야, 뭐 PB하고 싶다는 사람이 무슨 리테일 영업할 수 있는 그 얘기만 주구장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영화 돈에 대해서 예를 들고, 영화 돈이라고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법인영업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 딱 하면서 저는 그 예전부터 운영 업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영화 돈을 봤는데 이렇게 써요. 탈락이 바로. 거기 법인영업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라. 증권업 메커니즘 그런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은 증권업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벌써 6분 7분이 다 돼가네요. 여튼간에
네, 지난번에 증권업 했던 거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증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쭉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본 투자가 프랍데스크, 프랍 고유 계정이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증권사는 자기 자본으로 거래하는 게 상당히 많고 그 자기 자본 금융 투자, 자기 자본 거래하는 게 다 금융 투자로 잡힌다. 금융 투자로 잡히는 거는 증권사 자기 계정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 자기 계정도 여기에 잡혀요. 예, 금융 투자에 잡힙니다. 운용사 자기 계정, 특별 계정 고객이 맡긴 자산을 특별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고객이 맡긴 자산을 특별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 고객이 맡긴 자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운용사 같은 경우는 투신에 다 잡혀요. 근데 반면에 증권사 예를 들어 투신 쪽에서도 자기 자본으로 매매하는 거다. 그러면 금융투자에 잡혀요. 예, 그걸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 매매다. 그러면 금융투자에 잡힙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매매 같은 경우는 증권사 수수료, 자기네 회사에다 자기네가 수수료를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가 싸다.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매매가 빈번하다. 매매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매매가 빈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서 선물 옵션까지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특별 계정이에요. 특별 계정. 증권사 특별 계정은 도대체 뭐가 있죠? 고객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 뭐가 있습니까? 1인 받은 거 같은 경우는 고객 자산이잖아요. 예. 1인 받은 거는 고객 자산인데 그 고객 자산으로 1인 받아서 거래하면 뭘로 잡힙니까? 뭘로 잡혀요? 개인으로 잡히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 개인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예. 증권사에다가 맡겨놓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고객 이름으로 해서 이름을 한 거잖아요. 지점 영업이나 뭐 이런 데다 이름을 내놓고 하는 거는 다 그러면 개인으로 잡혀요. 그 개인 고객 돈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잡힙니다. 계사주 명 따라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탁운용으로 해서 자금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증권사도. 예. 증권사도 신탁운용으로 자금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만 뭐로 잡힙니까? 예, 투신으로 잡혀요, 여러분들. 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래를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반드시 증권사에는 펀드 매니저가 없어요. 그래서 증권사 다니는 사람이 나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 했어 하면요,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물론 통칭해서 펀드 매니저를 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용부서 같은 경우가 있어요. 증권사에도 신탁운용이나 이런 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긴 펀드 매니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운용력이에요. 저 이렇게 얘기하지. 예, 그래서 증권사에는 펀드 매니저가 있다 없다? 없다.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 했습니다라고 한 사람보다 거짓말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얘기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거밖에 못하겠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증권사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 있고, 요 타인 자본 거래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데 자기 자본은 주로 뭐에다 잡힌다? 금융투자로 잡힌다. 그 다음에 특별계정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고,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는 주로 개인 1인 계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인 그 고객 명으로 잡힌다. 그럼 개인 투자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투신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계정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분류되면은, 그래서 금융투자는 단기 트레이딩이 좀 활발하다. 투신 같은 경우는 약간 증권사 투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근데 이 부분도 좀 수수료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단기 트레이딩이 활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거의 못했네요. 부연 설명하느라고. 추가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릴 테니까 나머지 증권업이랑 다 진행하고 투신이랑 투자자문사 진행하고 나머지는 사모펀드는 어떻게 거래하는지 얘기 드리고 쭉 나머지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한 2번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분석은 거의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까지 해가지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통 메신저 반드시 QR코드 이쪽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